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두 국민의힘 야권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부동산, LH 사태, 내로남불 등 분노 투표로 응징하였다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부동산 모두 안정화시키는 정치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1년 4월 목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투데이즈 이슈, 조선비즈, 오세훈 57.5%, 박형준 62.7%, 압승, 야, 서울, 부산 41개구 모두 승리. 4.7 재보궐선거 개표가 오늘 새벽 마감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개표 결과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각각 57.50%, 62.67%의 지지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73.54%로 박 후보 24.32%의 3배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이긴 것과는 정반대의 표심이 드러났습니다. 3년 사이 서울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집힌 셈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 후보가 96만 1,576표를 얻어 52만 8,135표에 그친 민주당 김영춘 후보 34.42%를 누르고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두 후보 간 표차는 43만 3,441표이며 득표율 격차는 28.25%포인트입니다. 개표 초반부터 국민의힘이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가면서 전체 개표 집계는 이날 오전 3시가 조금 넘어 끝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11시쯤 이번 재보궐선거의 당선인 결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는 오늘부터 시장 임기를 시작합니다. 4.7 재보선은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동시에 탈환했습니다. 지난 5년간 여권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뒀으나 정권 재창출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공휴일이 아니었지만 서울 58.2%, 부산 52.7%를 기록했습니다. 광역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의 투표율은 60%를 웃돌았습니다. 재보선이 치러진 나머지 선거에서도 야권이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보수 정당에 서울시장 자리를 내주고 2018년 처음 깃발을 꽂은 부산시장 자리도 3년 만에 뺏기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총사퇴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후 1년 만에 정치 지형을 반전시키며 정권 교체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기나긴 탄핵 사태에 수렁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 이슈앤 뉴스. 한겨레 오세훈 시장 시대 부동산 정책 전망은 7일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지형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대로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공공주도 개발을 내세운 정부의 2사 주택 공급 대책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네요. 또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뚜렷하게 확인된 민심 위반을 수습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보완을 위한 궤도 수정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오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빠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당선자의 주택공급 관련 핵심 공약은 민간중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18만 5천 호 공급, 도심 저층 주거지 내 타운하우스 3만 호 공급, 과거 장기 전세주택을 개성한 상생주택 7만 호 공급 등입니다. 이를 위해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를 비롯해 국토계획법보다 낮게 설정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일반 주거지역 2종 7층 이하 규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나선다고 해도 내년 6월까지 1년 남짓 임기가 남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 동의율, 건물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정비사업 여부를 결정짓는 주거정비 지수제 완화 등 오 후보 공약 가운데는 시장이 나설 경우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등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핵심 규제는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화이팅입니다.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코인 리더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선택일까?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현재 이더리움 시가총액의 5배에 육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총 차이와 상관없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인이자 프로농구단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바는 최근 언체인드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면 마크 큐바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플랫폼 모두 많은 일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주로 가치 저장소로 발전해 왔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는 EIP-1559와 이더리움 2.0을 꼽았습니다. EIP-1559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정해진 기본료를 내고 채굴자들에게 팁을 줌으로써 네트워크 병목 현상을 줄이는 제안으로 7월로 예상되는 런던 하드포크와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 2.0은 이더리움 합의 알고리즘을 자급증명 즉 POW에서 지분증명 POS 방식으로 바꾸고 블록체인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즉 TPS를 수십 건에서 10만 건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글로벌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 그룹 최고 경영자 라울 팔도 비트코인은 완벽한 담보 계층 자산이지만 돈과 담보는 기본 레이어일 뿐이다. 모든 가치는 그 위에 구축된다. 기본적인 레이어 위에 세워진 신용과 가치 교환 시장은 보다 큰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이더리움은 2016년에서 2017년
비트코인 상승 궤도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10년 내로 비트코인 시총을 추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분석업체 메사리 소속 시니어 연구원 라이어 와킨스는 이더리움 2.0 POS 지분 증명 전환이 완료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더리움이 언제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POS 전환된 이더리움이 미래 가장 주요한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는 데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더리움의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데일리 천장 뚫린 비트코인 7,800만 원 넘어 리플 40% 급등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오름세를 보이며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6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비트코인은 개당 7,840만 원으로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다른 거래소인 비스매스도 오전 7시 9분께 비트코인 가격이 7,820만 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는 7,775만 원, 비스매스는 7,729만 9천 원에 거래되었었습니다. 해외보다 국내 가격이 높은 김치 프리미엄도 여전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6,619만 8천 원대로 국내보다 1,000만 원 이상 낮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과 리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282만 1,000원으로 신고점에 올랐었고 리플도 1,260원으로 올해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시황을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한국서 폭락, 미도 3.6% 뚝, 김치 프리미엄 축소.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미국에서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일 오전 6시 20분 현재 비트코인은 미국의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3.61% 하락한 56,316달러입니다. 한때 비트코인은 55,000달러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한국의 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한국의 거래 사이트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8.12% 급락한 7,160만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비트코인은 7,900만 원대까지 치솟은 바가 있지만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즉 국내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 차이가 너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한국의 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이 폭락하자 해외 사이트에서도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58,000달러 선에 머물며 횡보세를 보였지만 한국에서는 급등해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확대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일의 경우 김치 프리미엄이 1,500만 원까지 확대됐었습니다.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한국의 거래소가 조정을 받으면서 김치 프리미엄은 축소됐습니다. 이날 미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6,298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래소에서는 7,160만 원에 거래되면서 김치 프리미엄은 86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주만 해도 5,600만 원대였지만 이번 주 초 1,200만 원까지 확대된 후에 전일에는 1,500만 원으로 차이가 확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리플은 급등 후 1,200원대에서 조정 거래 중이고 이더리움 역시 급등 후 하락 조정으로 255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김치 프리미엄의 축소로 20%에서 30% 이상 하락 후 약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증권형 토큰 제소로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 자산 리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플은 왜 며칠 만에 100% 이상 상승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코인 리더스 리플 XRP 3년 만에 최고가 기록 1달러 돌파 목전. 인기 암호화폐 리플이 지난 24시간 동안 단기 급등을 보이며 0.90달러 저항을 돌파하고 시가총액 6위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4월 6일 한국시간 오후 2시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 XRP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7.84% 급등한 0.8959달러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리플 가격은 장중 연중 고점인 0.939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7일간 리플 토큰 가격이 60%가량 급등하며 현재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고 있는 알트코인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을 늘리는데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시가총액 기준 6위 암호화폐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경을 초월한 결정한 구축에 다시 집중하면서 이틀간 XRP 가격이 55% 급등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미디어는 긍정적 투자 심리, 거래량 및 트위터 활동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리플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도 XRP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려는 리플의 최근 계획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G크립토는 리플이 아시아 지역 최대의 국제 결제 기업 트랭클러의 지분 40%를 인수하며 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XRP 토큰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브리핑은 XRP는 현재 가격 수준에서 매수 압력이 더 증가할 경우 1.13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다만 리플이 미등록 증권거래를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XRP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AMB 크립토에 따르면 미국계 유명 로펌 호건앤호건의 제러미 호건 변호사는 SEC와 리플의 소송이 어떻게 끝나든 리플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이번 소송이 리플에 유리하게 끝난다면 XRP 가격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2~3배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의 화폐 단위가 XRP이죠. 2013년 크리스 라센과 제드 맥클럽이 C++ 언어로 공동 개발했습니다. 타원 곡선 디지털 수명 알고리즘인 ECDSA를 사용하면서 채굴이 없이 합의에 의해 운영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누구나 원장을 획득하고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실제 원장에 기록하여 반영하는 검증 노드들에 의해 동작하기 때문에 제한된 퍼미션드 구조로 암호화폐를 발행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들은 리플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 어느 곳으로나 고객의 송금 요청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플의 디지털 자산인 XRP를 사용하여 송금 비용을 더욱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리플 운영사는 최대 발행량의 절반에 가까운 550억 XRP를 에스크로 락업시켜서 물량 및 가치를 조절하는 데 나섰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리플사에만 집중되어 있던 발행권도 분산시킨 것과 비슷해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유통되던 물량이 380억 XRP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는 정확히 어느 정도일지는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리플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라이언 푸그가 리플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서비스로 처음 개발했습니다. 리플페이는 국제 송금용 서비스로 개발되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2012년 푸그가 물러나고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카일럽이 주도하여 오픈코인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리플 트랜잭션 프로토콜인 RTXP가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은행 간 송금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가 비쌌으나 리플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거의 없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비트코인과 유사한 암호화폐인 리플을 발행했습니다. 오픈코인은 미국 최대의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구글 벤처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013년 9월 26일 회사명을 오픈코인에서 리플랩스로 변경했습니다. CEO는 크리스 라슨이 맡았고 2013년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등 전 세계 수십 개 은행들이 은행 간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일본 최대 은행인 MUFG를 비롯해 약 80% 이상의 일본 은행들이 리플 사용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리플 증권형 제소로 인해 미국의 코인베이스를 비롯 해외 거래소가 거래를 중단 및 일시 중단한 곳도 있었으나 한국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현재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불확실한 시장에서의 상승으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투데이는 갈링하우스 CEO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정권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리플만 집어 정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락미디어, 리플 시총 4위 복귀, 바이낸스 코인도 꺾을까? 리플이 시가총액 4위로 올랐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을 꺾고 3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크레디블 크립토라는 트레이드가 트위터를 통해 리플이 0.56달러 저항선을 지지대로 재시험한 후 상승세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레디블 크립토는 저항선은 이미 넘었고 일간 차트에서는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고 곧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트윗을 작성한 지 얼마 안 되어 리플은 3년 만에 최고치인 0.9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리플이 폴카닷, 테드, 바이낸스 코인을 넘어 시가총액 3위로 재도약할 모멘텀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영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